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입니다. SUV 바람이 워낙 거셉니다. 너도 나도 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마세라티도 여기에 합류했습니다. 오늘 시승할 차는 마세라티 100년 역사상 처음 등장한 SUV 르반떼입니다. 앞모습입니다. 얇게 배치된 헤드램프, 그 가운데 큼지막하게 설치된 라디에이터 그릴, 가운데 세로의 기둥, 한가운데 자리한 라디에이터의 문양 삼지창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마세라티의 문양이 라디에이터 그릴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위에 보닛 중앙에도 마세라티의 엠블럼이 자리했습니다. 측면 모습입니다. A필러를 거쳐서 트렁크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쿠페 라인을 그대로 빼다 박았습니다. 앞뒤 21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했습니다. 앞에는 265 40R21, 뒤에는 295 35R21 사이즈의 타이어입니다. 지붕이 뒤로 내려오면서 쿠페 스타일로 마무리한 뒷모습, 뒷차창 모습이 인상적이고요. 알루미늄으로 마무리한 스포츠 페달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430마력, 최대 토크는 59.1kgm의 성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세라티 최초의 SUV 르반떼입니다. 시승 모델은 르반떼 3개 트림 중에서 최고급 트림인 르반떼 S고요. 430마력의 출력을 확보하고 있는 고성능 SUV입니다. 자, 마세라티는 이탈리아의 자존심이죠. 정열적이고 성격이 불같은 그런 이탈리아 사람들의 열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스포츠카 브랜드입니다. 르반떼는 지중해 바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평소 온화한 그런 바람이지만 순간적으로 강한 돌풍으로 변하기도 한다는군요. 일단 이 차의 성격을 잘 반영한 그런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2가지 가솔린 모델과 1가지 디젤 모델로 라인업을 이루고 있고요. 르반떼 S는 V6 3.0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의 ZF 8단 변속기로 파워트레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430마력의 59.1kgm의 토크, 아주 슈퍼카급의 성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메이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제로백 타임은 5.2초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연비 6.4km/L, 1리터로 6.4km 가는데요. 줘도, 일반인들은 이 차를 줘도 타고 다니기가 좀 꺼려지지 않을까 싶을 만큼 무서운 연비입니다. 자, 에어스프링과 스카이훅 전자제어식 댐퍼가 적용된 서스펜션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륜의 W21, 후륜의 멀티링크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토크 벡터링 시스템이 더해졌고요. 앞뒤 무게 배분 50대 50으로 아주 이상적인 무게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Q4 시스템, 마세라티만의 사륜구동 시스템입니다. 고속주행을 할 때 안정감, 고속주행 안정감을 한 차원 더 끌어높일 수 있는 그런 사륜구동 시스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오프로드에서도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할 텐데요. 워낙 가격이 비싼 차여서 이런 오프로드에 들어서기는 좀 꺼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기저항 계수는 0.31이고요. 삼지창 엠블럼을 사용을 하고 있죠. 포세이돈의 창을 형상화시킨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삼지창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차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른바 개인 맞춤형 인테리어인데요. 가죽 시트는 총 28가지 색상 조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에르메네 질도냐 옵션은 럭셔리 패키지를 통해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오토 스타트 앤 스톱,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차선 이탈 경보 장치 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차선 이탈 경보 장치죠. 차선 유지 조향 보조 장비가 아니라 차선 이탈을 할 때 경보해주는 그런 정도의 기능을 수행을 하네요. 자, 판매 가격 르반떼 S는 1억 4,600만원서부터 1억 6,830만원까지입니다. 옵션 선택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변동이 있겠죠. 350마력의 르반떼는 1억 1,400에서 1억 3,600만원까지고요. 르반떼 디젤은 1억 1,000에서 1억 3,300만원까지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한번 먼저 출발하기 전에 보겠습니다. 하나, 둘, 2.75 회전 정도 합니다. 스티어링 휠이 상당히 크네요. 스티어링 휠이 직경이 커서 우람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계기판에 이런 게이지의 디자인이 마치 피아노 건반을 응용한 그런 디자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마세라티의 엔진 사운드는 상당히 강하고 강렬하고 인상적인 사운드를 내죠. 그 엔진 사운드를 조율해내는데 음악가도 같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음악을 연주를 하듯이 엔진음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도 이런 그 계기판의 건반과 같은 디자인 일맥상통한다고 하겠습니다. 계기판에 정보 표시를 해주는 그런 용어들이 번역이 그렇게 썩 매끄럽지 않습니다. 스포츠 현타객 좀 쓰지 않는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물론 많이 팔리는 그런 브랜드는 아니겠지만 로컬 시장에 대한 좀 더 세심한 배려는 필요해 보입니다. 노면 충격을 넘는데 상당히 강한 반발력이 느껴집니다. 성격이 있는 이탈리아 남자, 이탈리아 사람을 보는 것 같습니다. 노면 충격에 아주 강하게 딱 버티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인상을 받네요. 자, 이탈리아의 자존심이죠. 페라리와 더불어서 마세라티는 그 독일계 브랜드에 대항하는 이탈리아의 자존심과 같은 브랜드입니다. 상당히 고집이 있고요. 특색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로 시프트 패들이 큼지막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핸들에 붙어 있는 건 아니고요. 핸들과 분리되어 있어서 이렇게 코너를 돌 때 스티어링 휠이 많이 돌아가 있으면 패들 시프트를 같이 조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프트 패들이 걸리는 조향 범위 내에서 시프트 패들을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노멀 모드, 정상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별로 엔진 사운드가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죠. 조용하게 차분하게 마치 정체를 숨기고 움직이는 것처럼 얌전하게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4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차간거리를 스스로 맞추면서 정해진 속도 이내에서 달려줍니다. 차선을 인식을 해서 넘을 때 경고는 해줍니다만 차선을 유지하도록 조향을 보조해주는 건 아닙니다. 시속 100에서 RPM은 1500 정도 마크를 합니다. 아주 얌전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ZF4의 8단 자동 변속기가 460마력의 힘을 아주 얌전하게 잘 조율을 해내고 있습니다. 얌전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엔진 소리는 조금만 더 건드려다오 이제 발성할 소리를 지를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런 느낌을 전해오는 것 같습니다. 툭 밟으면 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게 노멀 모드, 정상 모드에서의 반응입니다. 킥다운 버튼은 없네요. 이 가속 페달 끝까지 밟고 좀 재미있게 달리고 싶지만 연비를 생각하면 그렇게 함부로 페달을 밟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급 휘발유를 써야 되죠. 노면이 거친 부분들을 밟고 지날 때 그 느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직접적으로 시트 흔들림으로 전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타이어가 그 부분을 밟으면서 지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흔들림이 느껴집니다. 적어도 노면 충격에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 같이 그 강하게 받아내는 그런 느낌입니다. 스타트 앤 스탑 기능도 있고요. 차분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트는 그렇게 푹신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어떤 그 딱딱함을 가지고 있어서 운전자의 몸을 제대로 잘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고요. 시트의 옆 날개는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운전자의 몸이
여유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좀 한적해졌죠. 자,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꾸고 수동 모드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소리죠. 자, 소리 나옵니다. 순식간에 속도를 확 끌어올립니다. 머플러의 그 배기구의 좁은 간을 뿜어져 나오는 그런 그 엔진 사운드 상당히 인상적이죠. 그게 마세라티입니다. 나는 마세라티다 라는 걸 소리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잠깐 달려봤는데 짜릿한 반응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초원에서 편안하게 나른하게 햇볕을 즐기다가 딱 먹잇감이 나타났다, 순간적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느낌, 좀 인상적입니다. 인테리어에서 이런 그 아날로그 시계의 존재는 상당히 어떤 그 고급스러움, 최고 하이엔드급의 고급스러움을 상징합니다. 스포츠 하나, 툭 가속 페달을 툭툭 밀어보는데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시트가 반응을 합니다. 시트가 몸을 툭툭 밀어주는 거죠. 가속 페달이 밟아주는데 반응을 해서 말이죠. 다음 스포츠 플러스입니다. 달립니다. 순식간에 극한적인 속도로 치솟아 올라가지고 가속 페달을 오래 밟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엔진 소리가 살아났는데요, 바람 소리는 엔진 소리에 묻혀서 그렇게 많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 물론 D 모드로 놓고요, 편안하게 달리면 지금 시속 90에서 100 정도의 속도입니다. 엔진 소리가 그래도 바탕에 깔려 있죠. 소리가, 바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요. 이제 속도를 높이면 바람 소리가 같이 커지긴 하는데 엔진 소리가 묻히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는 끝까지 살아 있습니다. 고속 주행 중에 차체의 흔들림, 가속감은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요. 노면의 굴곡에 따라서 차가 출렁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 차는 그런 출렁이는 느낌이 없습니다. 강합니다. 하체 자체가 강하게 도로를 장악하면서 충격이 있을 때 같이 딱딱하게 하드하게 이걸 타고 넘는데 그 느낌이 마치 맞받아 치는 그런 느낌인 것이죠. 지지 않겠다, 붙어보자, 뭐 이런 강한 의지, 전투의 의지, 이런 게 읽힙니다. 아주 빠른 속도인데 차체가 그렇게 편안합니다.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큰 힘을 쓰면서 달리고 있는데 실내에서 느끼는 그런 느낌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다만 빨려 들어가는 느낌, 꼭지점을 향해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묘한 그런 중독성이 있습니다. 운전에 쫙 집중하게 되는, 드라이빙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묘한 느낌이 있죠. 자, 고속으로 달릴 때 연비는 툭툭툭툭 떨어집니다. 리터당 2까지 떨어지는데요, 1리터로 2km를 가는 거죠. 대단한 힘이고요, 대단한 식욕입니다. 잠깐 이제 맛봤으니까 고속주행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주행의 전제 조건, 강한 브레이크겠죠. 고속주행에서도 차체로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강한 브레이크 성능이 받쳐줘야 비로소 고성능 차가 완성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빠른 속도를 강하게 제어하는 브레이크의 성능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잘 속도를 제어를 하고 2톤이 넘는 차체의 중량을 부담 없이, 무리 없이 받아냅니다. 역시 마세라티는
엔진 사운드가 주는 이 맛 짜릿하죠. 하지만 돈이 들어간다는 것. 연비가 리터당 6km 정도 전후의 연비여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주행 안정감 그렇게 차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요, 고속에서도 아주 단단한 그런 안정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이 짧아서 방향지 시동 레버를 작동하는데 손을 많이 뻗어야 되네요. 제 손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로 패들 시프트가 있고요, 그 아래로 방향지 시동 레버가 있는데 제게는 방향지 시동 레버가 좀 먼 듯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조금 더 작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커서 부담스럽다, 주눅 든다, 뭐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 이 차 오디오는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 최고급 오디오 브랜드죠.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소리가 어느 정도일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M 93.9 FM의 채널을 맞춥니다. 뜨다. 다음 우인을 붓밥으로 꼭 붙여놓을 거다. 아, 우리 엄마 화이팅이에요. 자,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 정도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시속 80km 정도의 속도에서도 잔잔하게 엔진 소리가 바탕에 깔리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제 오디오를 듣다가 보니까 소리가 섞이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엔진 소리가 늘 살아있는 스포츠카에서 최고급 오디오가 과연 어디까지 의미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게 하이엔드급 오디오가 아니어도 좋겠다라는 얘기죠. 적당한 수준의, 적당한 품질의 오디오를 선택해서 듣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카와 최고급 오디오는 사실 궁합이 안 맞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 SUV이긴 하지만 역시 스포츠카라고 봐야 되겠죠. 마세라티가 만드는 스포츠카입니다. SUV이고요. 편안하게 중저속으로 움직이는 순간에도 그런 야성의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으르렁대기 직전에 어떤 긴장된 순간, 그런 느낌인 것이죠. 심상치 않은 엔진 소리가 벌써 남다르죠. 이러다가 가속 페달을 쭉 밟으면 이제 폭발하는 거죠.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탈리아의 피가 한국 사람들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상당히 다혈질이죠. 정열적이고 라틴 계열의 피를 담은 차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마세라티까지 이제 SUV를 만들죠.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들인데요. 그만큼 자동차 시장의 환경이 이제 SUV 쪽으로 확 쏠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몇 년 전부터 SUV를 만들지 않던 브랜드들이 하나둘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세라티도 그렇고요, 페라리도 그렇고, 벤틀리, 이런 하이엔드급 브랜드에서도 그렇고, 제기어도 F페이스를 만들었죠. 어쨌든 SUV 시장에 이렇게 많은 브랜드들이 참여하면서 시장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쁠 게 없는 거죠. 엔진 소리가 늘 들리는, 깔려있는 그런 주행 환경입니다. 하지만 변속 레버에 손을 가만히 갖다 대보면 진동이 없습니다. 변속 레버를 통해서 전해져 오는 진동은 없고요. 깊게 밟아도 진동이 거의 전해져 오지 않습니다. 상당히 안정된 그런 변속 레버입니다. 잠깐 슬라럼 주행을 해봤는데요, 딱딱 턴할 때의 낚아채는 느낌이 탁월합니다. 무게중심을 바꾸면서 반대편으로 방향을 전환한 그런 느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시트에도 몸을 딱딱 정확하게 지지를 해줍니다. 전동식 시트에는 럼버 서포트가 있어서 허리를 좀 더 밀착해서 지지할 수도 있고요, 좀 느슨하게 받쳐줄 수도 있고, 주행 상황에 맞게 내 몸에 맞게
아임레스트를 조절하면 편안한 자세로 운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SUV를 타면 시야가 높죠.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운전자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한번 높아진 눈높이는 다시 낮출 수 없다라는 거죠. SUV에 한번 맛을 보면 다시 세단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SUV 시장이 확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번 세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음 차로 대차 수요로 SUV로 건너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죠. 또한 SUV를 한번 탔던 사람들은 다시 세단으로 돌아가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점점 SUV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저에게는 연비가 큰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 차를 살만한 오너가 경제력을 가진 분들이라고 한다면 6km 정도의, 리터당 6km 정도의 연비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시겠죠. 부자들일 테니까요. 연비가 안 좋다? 적어도 마세라티에게는 약점일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에게는 이 정도의 차를 사는데 기름값 걱정할 리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럴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차를 살 리가 없을 테고요. 그래서 연비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게 차의 단점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차선 유지 조향 보조 장비가 없고 차선 이탈 경보 장치만 들어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마세라티라는 스포츠카를 운전하려고 내가 탔는데 차 스스로 운전하는 부분 글쎄요, 별로 썩 내키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내가 직접 운전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핸들을 차에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조향하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아주 타이트한 코너를 들어가 볼 텐데요. 차체가 높습니다. 대신에 사륜구동과 토크 벡터링이 있죠. 자,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일지 한번 들어가 보죠. 속도를 쭉 끌어올린 다음에 제동입니다. 제동. 충분하게 속도를 줄이고 돌아나갑니다. 아, 좋은데요? 높이가 주는 불안감이 전혀 없지는 않은데 부담 없이 코너를 들어와서 탈출을 합니다. 아무래도 차가 높아서 약간 기우는 감은 조금 더 있네요. 차가 기우는 감은 있지만 차체가 흔들린다, 어떤 그 안정감을 잃어버린다는 느낌이 아니고요. 코너를 딱 장악을 하고 정확하게 라인을 그리면서 코너를 탈출을 합니다. 아주 진한 에스프레소 한 잔 마신 기분인데요. 도로 위에서 온몸을 불사르는 정열적인 움직임, 화끈한 그 성능을 맛볼 수 있어서 짜릿했습니다. 부드러운 라떼나 좀 싱거운 심심한 아메리카노가 아니고요. 아주 농축되어 있는 원액 그 에스프레소 한 잔 원샷한 그런 느낌, 이 차를 탄 느낌으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제가 앉은 그대로, 운전석에 앉았던 그대로 시트를 뒀고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주먹 하나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뒤로 기대 앉으면 운전석에 무릎이 조금 닿겠네요. 뭐 이 정도 자세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센터 터널은 손가락 길이 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야트막하게 솟아 있어서 그렇게 제한적이지는 않은데요. 뒷좌석에 앉으면 주먹 하나, 머리 위가 빠듯하게 들어갑니다. 자, 아주 인테리어가 빨간 가죽을 써서 아주 환하죠. 이탈리안의 어떤 그 정열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 보이는 그런 그 인테리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버튼이 있고요. 따뜻하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USB, 그리고 시가잭, 12V 전원 잭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 아래로 송풍구 있습니다. B필러에는 송풍구가 따로 없군요. 뒷좌석 송풍구는 이게 전부가 되겠습니다. 자, 암레스트를 내리면 적당한 높이의 팔을 지지할 수 있고 두 개의 컵홀더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트렁크와 통하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스키를 넣는다든지 이동 중에 트렁크에서 뭐 물건을 꺼낸다든지 할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루프 라인이 뒤로 이렇게 처지는 쿠페 라인을 형성하고 있어서 뒤로 갈수록 이제 공간의 제약을 받는 면이 보이지만
뒷좌석에 앉는 승객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좁다라는 느낌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죽, 그리고 그 B필러엔 스웨이드 가죽으로 덮었고요. 지붕은 아주 시원한 선루프를 적용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쾌적하고 개방적인 실내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어 트림에는 원목으로 포인트를 줘서 상당히 고급감을 한층 더 끌어올려 주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도어를 열면 날카로운 예각이 드러납니다. 안전에 심각한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 주변 사람들이 와서 걸릴 수도 있고요. 내 자신이 차 주변을 이동하다가 그런 부분에 부딪히게 되면 상해를 입을 확률이 높은 그런 예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디자인 형상이죠. 예각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던가 좀 부드럽게 선을 처리하는 게 필요할 듯 합니다. 좀 그런 부분이 이기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좀 눈에 거슬리고요. 내비게이션 모니터는 좀 해상도가 떨어지고 차 급에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좀 더 선명하고 깔끔한 화면을 구성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비게이션 모니터는 차 가격, 이 차의 마세라티 급에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도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지붕 라인이 뒤로 가면서 처져 있고요. 그리고 뒷시트에 달려있는 3개의 헤드레스트가 룸미러에 걸려서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자, 고개를 돌려서 후방 시야를 확인할 때 역시 C필러 부분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후방 시야를 시원하게 보여주기에는 제한이 큽니다. 네, 지금까지 마세라티 르반떼 탔습니다. 마치 찐한 에스프레소 한 잔 마신 기분이랄까요? 아주 정열적이고 강렬한 이런 스포츠카의 야성을 가진 이 차의 성능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SUV지만 마세라티의 감성, 성능을, 고성능을 그대로 간직한 스포츠카로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세라티 100년 역사상 처음 선보인 SUV 르반떼, 아주 짜릿했고 찐했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